자, 이제 금요일 개장 준비 들어가는 이슈 앤 소문 시간이고요.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기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르는 것 같아서 따라가면은 밀리고, 네. 또 떨어지나? 그래갖고 팔면 오르고. 팔면 오르고.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네. 네. 자,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이슈를 무엇을 선정해 오셨는지 좀 볼까요? 제가 앞에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미국의 이제 고용지표 부진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상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봐야 되는 지표들이 너무 많죠.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사냐 파냐거든요. 그런데 뭐 고용 지표 봐야 되고 생산자 물가지수 봐야 되고 소비자 물가지수 봐야 되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응이 힘든 거거든요. 생각이 복잡하면은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거 하나는 알 수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가 있듯이 코로나 이후로 각국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을 하고 나서 지금은 유동성을 줄여야 되는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가 9월에 그 금리 인상을 뭐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25bp 정도로 조금 좀 줄일 것이다. 그런 긍정론이 또 반응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그건 아니다. 9월 네. 금리 인상 중단은 없다. 네. 그리고 또 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도 9월에 오히려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의 연준 총재들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흔들리기가 쉽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투자하는 저희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금리를 올리는 구간이다. 뭐 올리는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연준 총재들도 그건 예측하기 힘듭니다. 네.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금리 상승 구간에서 오르는 금리 그런 비용을 제대로 극복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가장 신경 써서 봐야 될 것은 올리던 금리를 어느 순간 올리지 못하는 국면 그러다가 금리를 내려야 되는 국면 이 국면이 오기 전까지는 저희는 좀 치열하게 좋은 기업으로 압축해서 짧게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뭐 고용지표가 좋게 나와서 오른다? 그러면 반대로 여쭙고 싶은 것이 내가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많으냐? 그걸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그것과 더불어서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것도 그러니까 이 그냥 단순히 오와의 게임이 아니고 엔드의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그런 식으로 압축된 테마 위주로 순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순환이 빠른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에 대한 상승에 대한 연속성이 부족하고 지금 저가 매수세가 취약한 국면이기 때문에 어떤 이슈 있는 것들 보면은 이벤트 드리븐으로 짧게 움직이는 국면이기 때문에 투자가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피곤하셔도 그렇게 짧게 대응하시는 것이 안정하다고 보이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못 올리는 지경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이 유용하실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 보면 미국과 관련돼서 우려도 있고 희망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멀티플이 개선할 수 있는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중간선거를 치러야 되겠죠. 이번에 하원 의원하고 상원 의원 3분의 1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의 지지도가 낮은 국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봤을 때 반등의 트리거는 BBB라고 하죠.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해서 얘기했던 Build Back Better. 그것과 관련돼서는 그린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가 많습니다. 지금 뭐 보면은 소형 원전 이야기도 나오고 풍력도 나오고 이 그린 에너지 산업과 관련돼서 미국이 정책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그런 걸로 압축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유가가 지금 아직도 안 떨어지죠. 오펙 플러스가 증산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예, 배럴에 117달러면은 뭐 높은 수준이잖아요. 뭐 생산지 속여서 파는 러시아도 땡큐일 거고요. 그리고 셰일가스 파는 미국도 땡큐일 거고요. 뭐 국제적인 역학관계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 회피한 국면이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 인플레 우려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욱더 길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도 생산자 연령이 고령화가 되고 있고 미국도 조기 은퇴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회적인 비용이 늘기 때문에 여태까지 겪었었던 것보다는 상승 속도는 좀 더딜지언정 인플레가 예상보다 좀 길 수 있겠다라고 대응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 빌드 빅 베터 관련돼서 BBB라고 하죠. 이것과 관련돼서 좀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수소, 그 중에서도 그린 수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그린 수소 1kg를 생산하는 비용이 5불에서 6불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갖다가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한 2불 정도로 내려오게 되면은 기존의 에너지원인 셰일가스하고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그린 수소 관련돼서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좋을 것 같고요. 국내 기업 중에 그린 수소와 관련돼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은 아직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호주하고 협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아마 고려아연이 그런 측면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도 있지만 그린 수소도 그렇게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려아연,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아까 제가 멘트해 드렸지만 비철 금속에 이제 구리, 카파하고 네. 알루미늄 가격이 4%, 5% 선물 기준이지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아연 가격 체크는 제가 안 했습니다만 여기도 뭐 이슈가 될 수 있을 본업은 거고. 본업대로 하고 그린 수소와 관련돼서는 네. 좀 제대로 잘 하고 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기업입니다. 네. 하여튼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런 그린 수소 그리고 또 이제 고려아연 이렇게 네. 정리가 되고 따로 또 소문이 파악되는 기업이 있잖아요. 네네. 네, 기업을 들어봐야 되는데 기업 얘기 해볼까요? 지금 이렇게 인플레 국면에서는 중요한 게 열심히 일하는 기업들이죠. 일감을 많이 갖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주 되면은 또 시장에서 전일도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었지만 이제 우주 항공과 관련된 우리나라 누리호 네네네. 그것과 누리호 2차 관련해서 발사 15일 뭐 날. 타피어나 한국항공우주고요. 네. 뭐 세트랙 아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투자가들이 잘 좀 안 보셨던 기업인데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할 수 깁니다. 있지만 네.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3이 네. 좀 기네요. 네, 2013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2020년도에 테슬라 특례로 인해서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그 전기차 테슬라하고는 관계없는. 예, 그러니까 네. 그 기술 특례로 상장된 그렇죠. 기업인데 보면은 그 기본적 분석을 중요시하시는 분,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접근하시기가 힘드실 겁니다. 숫자가 아직은 명확히 예. 찍히지는 근데 않기 이제 때문에.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올해 본격적으로 숫자가 개선이 되면서 좋아지는 기업. 매출은 쭉 늘고 있는데 영업이익 적자는 좀 줄고 있군요. 하반기 되면 이제 흑자로 전환이 기대가 되어지고 있고 다른 것보다도 지금 인플레 국면에서 든든한 일감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죠. 네. 이 회사가 하는 것은 시장에서 지금 우주 및 항공경 특수 원소재 거기에 들어가는 뭐 알루미늄, 니켈, 스테인레스, 합금 그런 특수 금속을 공급하는 미국 법인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항공기 생산 및 항공기 부품의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KT-100 연습기의 최종 조립 생산을 통해서 네. 한국 항공우주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뭐 보잉 777, B777 조립 생산에서 보잉하고 한국 항공우주에도 공급하고 있고 뭐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 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그 대한항공에도 공급을 하는 이력이 있고요. 보잉 737의 메인 트랙을 미국 스피릿에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에어버스 관련돼서 A320의 쉐컬렛 사업을 수주를 해갖고 그것을 에어버스와 대한항공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 항공기 생산 및 항공기 부품의 제조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이 군용기의 개조 창정비도 있고요. 네. 여객기나 화물기 개조 사업을 하는 이런 항공 MRO 사업. 기존에 이 회사의 주력으로 MRO 사업은 보잉 걸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서부터 에어버스와 관련돼서 보잉 수준의 MRO 사업이 올라오게 되면서 그것과 관련돼서 공급계약 작년에 3천억을 따냈는데요. 추가 에어버스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추가로 그 이상의 추가 수주도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사업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밥벌이를 제대로 하면서 항공우주와 관련된 기대감을 덧붙일 수 있는 것인데요.
우주 발사체 관련된 부품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자회사가 두 회사가 있는데요. 이 자회사가 그냥 조그만 회사가 아니고요. 사천에 있는 본사 규모의 조지아주에 하나 있고 하나는 캘리포니아주에 있습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것이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LLC라고 하는 미국 법인인데요. 미국의 항공방산 항공기 및 우주 발사체와 관련된 부품 가공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요 공급처가 보잉 디펜스, 로키드 마틴, 보잉 스페이스, 블루 오리진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발사체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면 아폴로 우주선 플로리다에서 이렇게 할 때 그 발사체 시장을 미국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유나이티드 런치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퍼스트 티어인 엘리트 밴더인 MNJ에 지분을 투자를 한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는 뭐 UAM 테마로도 엮여서 UAM도 있습니다. 네. 네. 뭐 엮으면 다 엮이는 그리고 것이죠. 이제 미국의 두 번째 법인이 이제 캘리포니아 소재한 캘리포니아 메탈 앤 서플라이 인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우주 항공 분야의 원소재, 방송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수 합금과 관련된 원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나사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레드 앤 피트니라고 하죠. 엔진 전문 업체 프레드 앤 피트니에도 공급하고 있고 블루 오리진의 B4 로켓 엔진 부품도 공급을 하고 있고 나사의 SLS 엔진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나사 존슨 우주센터나 보잉 국제우주정거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면은 우주에 떠 있는 네. 그런 거기에도 공급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써놓으셨네요. ISS라고. 네네. 그리고 보잉의 우주 발사 시스템 SLS 그리고 뭐 로키드 오리온이나 스페이스 X 드래곤 이런 식으로 우주와 관련돼서 실제로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UAM. 것처럼 UAM,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하죠. 작년에 제주에 아예 UAM 사업부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기술 협력을 위해서 독일의 플라잉카 기업인 볼로콥터사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했고요. 영국의 도심공항 기업인 스카이포츠사하고도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서로 파트너십을 통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수륙양용 PAV도 개발을 한 이력이 있고요. 네. 레이싱 드론 1위 업체인 아스트로엑스의 지분 30%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항공이면 항공, 우주면 우주, 본격적으로 회사가 여러 매출처를 갖고 있는데 다 굵직굵직한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회사가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작년 매출이 764억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는 그 매출이 급신장을 할 수 있고 현재 수주 잔고가 작년 말 기준으로 1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9,740억 원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사천 공장도 약 50% 유휴부지를 갖다가 증설할 예정이고요. 미국 법인도 증설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항공 우주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이와 더불어서 동반 성장이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이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는 상장 당시 대표이사가 저희 출연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네네. 있고, 카이 항공우주하고 밀접한 관계를 잘 맺고 있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와, 그러면 대단한 회사인가 본데 규모가 작아요, 지금. 네. 시가총액이 1,900억 원이기 때문에. 아직 2,000원 안 되죠. 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편하죠. 그렇죠. 사람들이 조그마한 회사가 뭐 저런 많은 걸 다 하겠어가 아니라 작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으면은 자본이 큰 회사들하고 파트너십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가능성을 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그 작년에 앵커님이 그 한국항공우주 처음에 이렇게 숫자 안 나온데도 막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금 숫자가 약하지만 좋아질 기업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들으면서 나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세상에 다 알아버리면 이제 주가가 들썩거릴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철 이사님의 소문의 기업은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3명이 좀 길지만 잘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메리츠 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